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태풍 차바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포항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자동차 8대가 침수되고 일부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내린 비만 45mm. 갑자기 쏟아진 물폭탄에 하천에 주차해둔 차량 8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붕만 겨우 보이는 차는 떠내려갈까 조마조마합니다. 일하다 급히 달려온 차 주인은 가슴이 탑니다. 이거 심정이 어떠신가요? 4년 됐어요, 4년. 4년 되고. 네. 소방대원은 유속이 빠른 물속으로 들어가 탑승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구조대원들이 도어프를 전기해서 직접 들어가서 이제 혹시나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심지 산 기슭에 자리한 집과 화장실이 위태위태합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앞집을 철거하자 뒷집 담장과 축대가 무너져 50대 부부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연차 있으면 좀 더 와쁘시면 완전 지금 내려앉는 거지 완전히. 아파트에도 폭우에 들어온 물이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아파트 밖 정원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예상된 태풍에도 저지대 곳곳이 침수되고 무너지는 등 대책은 허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하늘은 왜 이리도 무심한 걸까요? 지진 피해가 채 복구되지 않은 경주 지역에 이번엔 태풍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지난달 지진에 부서진 기와집은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태풍의 위력 앞에 비를 막기 위해 덮어놓은 천막은 무용지물입니다. 찢어지고 날아가고 태풍 북상 소식에 천막을 단단히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달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기아를 안고 다시 이제 그 힘을 받아버리니까 집을 더 못 쓰게 만든 그런 경우죠. 저게 임시 처방을 너무 허술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태풍에 지붕을 덮고 있던 천막이 이리저리 날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붕이 부서진 채 태풍을 맞은 경주의 한옥은 1,900여 가구. 물이 새는 것도 문제지만 지진의 태풍까지 이딴 재난 상황에 주민들은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부니까네 또 지진 거는 싶어 봐 앉았다 깜짝 놀란다고요. 지진으로 피해가 났던 경주 지역 문화재는 이번에는 태풍으로 더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국보 112호인 가문사지 삼층서탑 주변 지역은 인근 대종천이 범람 직전까지 가면서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경주 서천둔치에서는 주차 차량 40여 대가 불어난 강물에 잠겼습니다. 거센 물살에 차는 뒤집혔고 일부는 수십 미터를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저 위에서 물이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치고 위에 있는 산의 물은 바로 쏟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물이 불어버린 것 같네요. 경주 외동읍 구월리에서는 65살 이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주 양남면 관성천은 물이 넘쳐 인근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경주 고문에서 간포를 잇는 추명제도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불국사에서 양북으로 넘어가는 4번 국도도 산사태로 한동안 차량 통행이 중단됐으며 간포 오류리에서도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시는 23가구에 50여 명이 대피하고 흥해읍과 장성동, 효자동 등지의 건물 43동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냉천과 대화천 등 지방하천 2곳과 중명천 등 소하천 2곳이 유실되고 동해면 발산리 지방도 929호선 사면 8m가 무너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에서도 주택 2가구와 농경지 664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또 포항의 14개 학교와 경주의 1개 학교가 오늘 하루 임시 휴업했고 8개 학교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지난 9.12 경주 지진 이후 처음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진 대책,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집중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기와로 된 한옥이 밀집해 지진 피해가 컸던 경주시 황남동 역사문화미관지구.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정치인들이 줄줄이 찾아와 피해를 살피고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지원금은 대부분 위로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경북도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시군별 지진 대피소 현황입니다. 대부분 학교가 대피소로 지정돼 있고 지정 관리자도 등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 학교 대피소 21곳의 관리자가 현재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도의원들은 경상북도의 느슨한 지진 대책과 안전 관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보상책은 적고 도리어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가구당 수천만 하는 기아지붕 수리에는 위로금이 소파는 1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지붕 전체가 파손된 경우에 거의 반파에 해당합니다. 안전을 대비한 그런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이 1천억 가까운 예산 중에 겨우 1.2%. 친환경 대피소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한다면. 경북지사와 경북교육감은 피해 복구 산정과 지원 기준이 애매해 어려움이 따른다며 복구와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진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경주 지역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도정 질문에서는 김천의료원의 과실에 따른 부당 징수와 과징금 손실액 8억여 원에 대해 원장에게 구상권 청구 필요성,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은 기초의원 정수 조정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배관 내진 설계를 초과한 지진을 감지하고도 가스 공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주 지역 정압관리소의 지진 계측기에서 측정된 지반 가속도는 안강 227.791갈, 용강 284.947갈, 외동 351.062갈로 내진 설계 기준인 리히터 규모 6.5를 초과하는 6.5에서 7.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자칫 고압가스 폭발 위험이 있었지만 가스공사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발전소와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지진 직후 문제 발생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어 수리 대책반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진 발생 이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지역 관광업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4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최저금리 1%를 적용해 관광사업체, 유스호스텔, 민박업체 등에 우선 지원하며 기존 대출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할 경우 대출취급은행에서 1년 이내로 상환 유예를 해줍니다. 이달 말까지 융자금 신청을 접수한 뒤 다음 달 4일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풍산그룹이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에 재난복구를 위한 성금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풍산그룹은 경주시 안강읍에 탄약 생산 공장인 안강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 사업은 공원의 70% 이상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찬납하고 나머지 30%의 공동주택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지는 학산공원과 장성공원, 환호공원, 덕수공원, 양학공원 등 5곳이고 오는 12월 9일까지 민간 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공항의 탑승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공항 탑승률은 재취항한 지난 5월 38.7%에서 6월 44.9%, 8월은 51.3%, 그리고 추석이 있었던 지난달은 56%로 올랐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주둔 군인들에게 요금 인센티브를 주고 여행 상품을 개발해 공항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총회가 오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돼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총회는 아태 지역 34개 회원도시 시장단 20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주민들의 역할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 세계 269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는 경주와 안동 등 12개 도시가 회원인데 지난 2013년 경주에 아태 지역 사무소가 개소된 뒤에 2014년부터 경년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제공하는 포항고용복지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포항고용복지센터에는 포항시 일자리센터와 복지지원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서민금융센터,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이 입주해 고용, 복지 분야는 물론 서민금융 상담 등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태풍 차바가 지나갔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비는 그친 상태지만 토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릴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파도가 높게 일면서 침수 및 시설물 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5mm 미만의 적은 양이 예상돼 피해는 없겠는데요. 동풍이 불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조금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포항이 24도, 경주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비 소식이 또 있는데요.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 지역에 밤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과 영덕 등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15도에서 18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2도, 포항 24도, 경주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7도, 독도 19도,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입니다. 내일 동해중부 앞바다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맑거나 구름만 많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는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정부의 청년 실업 해소 프로그램인 고용 디딤돌 사업에 참여해 2달 동안 취업 역량 향상 교육을 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늘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포항 인재창조원에서 실시되며 포항 고용센터를 통해 모집한 교육생들에게 기계 전기 등 기초기술 교육과 용접 크레인 등 실무기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생들에겐 매달 20만 원의 교육 수당도 지급됩니다. 그런 소리가 나고 있죠, 그죠? 포스코 ICT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두 회사는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솔루션과 서비스의 신규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며 포스코 ICT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집중 육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지난해 6,700억 원에서 2018년 1조 1,000억 원으로 매년 17.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탄 가격이 7년 만에 14.6% 오릅니다. 연탄 한 장당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 쿠폰 지원 금액을 기존 16만 9천 원에서 23만 5천 원으로 높이고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가구에 대해선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가 해마다 200건 넘게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345건, 지난해 271건, 올해도 상반기까지 150여 건에 달했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BCG,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순으로 많았고 최근 5년간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 420여 건 가운데 63.9%가 보상을 받았지만 사망 사례 26건은 한 건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한 사람 중 석방되는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긴급 체포 대상자 중 석방된 사람의 비율은 23.1%였는데 2014년에는 26%, 2015년과 올해 상반기는 모두 26.9%로 나타났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무분별한 긴급 체포로 인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의 석방률은 18.8%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정상화되면서 여야가 국감 일정을 재조정함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국감 대상 일부 기관들도 일정이 제외되거나 변동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은 당초 내일 안동 신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안흥위가 시간적 제약으로 중앙부처 기관 위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역시 내일 정부 대구 합동청사에서 국감을 받을 예정이었던 대구지방국세청은 모레 국회에서 국감을 받기로 조정됐습니다. 한편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당초 일정대로 내일과 모레 국회에서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도 당초 일정대로 오는 11일 부산고법과 부산고검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규 교사 436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27명, 초등학생 385명, 초등 특수학교 24명이고 원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경북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9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초에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1월 24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이상으로 황인미 씨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